이제 슬슬 홍준표 의원의 바람몰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탄핵 대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누가 봐도 15%도 못 넘을 것 같아서 국민은행이었나 어느 은행에서 대출해갖고 대선을 떴대요. 그 은행에서 15% 과연 넘느냐? 매일같이 당사로 출근했다는 겁니다. 지지율 확인하러. 15% 못 넘으면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친박이 됐던 이런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에게 돈을 아꼈어야 된다. 이번에는 15%를 못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15% 못 넘을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이 돈을 아꼈어야 우리 당이 안 망한다. 재정적으로 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정치, 바람몰이 정치,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정치, 이런 바람몰이가 시작이 되면서 지지율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던 끝에 안철수를 꺾고 안철수가 2등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안철수를 확실하게 꺾고 24%의 지지율을 24%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당당히 그래도 2위를 지켜내면서 보수정당이 괴멸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그게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 홍준표가 대선 행보를 제대로 시작을 하면서 바람몰이, 분위기몰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좀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이제 시작됐구나. 드디어 홍준표의 대선 행보가 시작됐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03년 4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했던 DJ 김대중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있죠. 노무현 대통령 초기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DJ는 조사조차 안 했다. 박지원은 감옥에 보냈지만 DJ는 조사도 안 했다. 왜? 대통령 통치행위니까. 대통령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DJ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들은 감옥 갔지만 DJ는 괜찮았죠. 왜? 3권 분립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3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행정을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으로서 통치행위를 한 것은 사법 대상이 아니다, 사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판례였다 원래. 그래서 설사 대통령이 법을 어겼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됐었다. 그게 판례였다. DJ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조사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서 여론몰이로 구속을 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습니다. 재형법정주의 무시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 무시하고 여론몰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둘 다 통치행위였고, 박근혜는 통치행위였고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 행위였는데 증거도 없이 지금까지의 판례와 법조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문재인이 했다는 겁니다. 네, 마리수TV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하게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이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이고 정치 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DJ 때는 왜 구속 안 했어 그럼? 당신 민정수석이었잖아. 그땐 왜 수사도 안 했어? 그거 통치행위이기 때문 아니었어? 3권 분립 국가니까?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 수사고 정치 재판이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조차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에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온갖 통치행위로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는데 그 수많은 통치행위 중에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뭐 드루킹도 그렇고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조국을 감싼 것도 그렇고 원전비리 사건도 그렇고 중죄를 면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닌데 원전비리 하나만 갖고도 당신은 감옥에 가서 수십 년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젠 화합과 화해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 역대 관행과 법조계 상식까지 다 뒤집어 엎고 당신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갖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잘못도 아닌 것, 증거도 없이 이명박도 감옥에 보내버렸잖아. 정치 보복으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화합과 화해의 정치를 하라. 그래야지 본인이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형량이 좀 강해지지 않겠냐 라는 취지의 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목리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겁니다. 이렇게 불과 1시간 전에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많은 홍준표를 싫어하는 박근혜를 사용하는 분들, 그분들이 뭐 홍준표가 뭐 탄핵에 찬성했네, 뭐 출당시켰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를 공격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내므로써 지금 봐라. 나는 그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했고 유일하게 지금 대선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이명박은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박근혜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달래면서 그분들을 좀 포용하는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이 정치 재판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이 두 전직 대통령들을 진짜로 감옥에서 꺼내줄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 이런 명분, 다양한 것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렇게 슬슬 자신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약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반대 세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깨우치거나 진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자기 지지층으로 흡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슬슬 바람몰이를 지난 대선 때 계속해서 바람몰이를 하는 그런 바람몰이 정치가 이제 홍준표식 바람몰이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장 며칠 후부터 이제는 뭐 종편, 공중파 뭐 수시로 나올 겁니다. 이제는 방송 출연을 이제는 정말 수시로 해갖고 앞으로 우리가 TV를 틀면은 각종 방송에서 홍준표 의원을 심지어 예능 같은 데서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진짜 지지율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 정도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중요해요. 유의미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지율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아니고 설문조사입니다. 뉴 데일리 베스트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일 전에. 뉴 데일리 베스트라고 하는 38만 2천 명 정도, 거의 40만 가까운 유튜버인데요. 이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일 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무려 4만 1000명 4만 명이 넘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 설문조사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복당을 허용해야 된다 85%, 복당을 불허해야 된다 15%. 여러분 완전 원사이드입니다. 85%의 이 투표 참여자들이
복당을 허용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러분. 어딜 봐도 이렇습니다. 제 방송에서 한 거는 96%가 나왔어요. 김거희 TV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 96대 4%. 뉴 데일리 베스트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는 복당 허용 85%, 복당 불허 15%.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사실 이거 국민의힘당에서 돈 내고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마 안 할 겁니다. 자기 돈 내고 안 할 겁니다. 누군가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뭐 어느 언론사에 뭐 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70%는 넘어갈 겁니다. 복당 허용이. 복당을 해야 된다가 저는 아무리 적어도 70%는 나올 것이다. 제가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홍준표 의원은 복당이 된다 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홍준표 의원이 이제는 무조건 돌파한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시간 끌 수 없다 하고 그때는 막 복당 얘기를 하면서 복당에 대한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예능에 나가고 KBS에 나가고 MBC에 나가고 종편에 나가서 계속해서 복당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배현진이 됐던 장제원이 됐던 자기를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열심히 설득을 하고 해갖고 여기저기서 이제 복당 분위기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언론에선가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홍준표 의원에 대한 복당이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거예요. 뭐 한 7대, 최악의 경우라도 7대 3. 저는 예상컨대 한 8대 2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홍준표 복당 찬성이 80%, 복당 반대가 한 2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온다 치면 안 받아줄 명분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유승민이 틀어막고 뭐 이렇게 해도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그때는 진짜 홍준표도 물불 안 가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야 그래도 내가 좀 더 멋있게 복당해야 돼.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게 복당해야 돼. 뭔가 이런 거를 아직은 차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만한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진짜 딱 붙었어요.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 더 이상 미루면 안 돼. 정말 급해. 이제는 당장 내가 복당돼야 되겠어. 라고 홍준표 의원이 느끼는 순간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의원총회 때 내가 친한, 나랑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나한테 다 설명을 했는데, 그때 누가 반대했고, 무슨 논리를 하고 이러더라. 아닌 척 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다 깝니다, 여러분. 예전에 황교안, 김용호 막장 공천 때, 결국에는 끝에 가서 홍준표가 까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공천 주겠다고 했다. 경선에서 이기면 공천 주겠다고까지 다 했다 하고 다 깠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모든 진실을 깝니다. 그때는. 그 진실이 까지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때 모든 국민 앞에 찌질이로 까발려진 그 후보가 선거를 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흙탕 싸움이야말로 정말 개싸움이야말로 홍준표 의원의 가장 자신 있는 주특기 중에 하나죠. 그냥 토론으로 싸우는 거,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거, 메시지로 싸우는 거. 요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 의원이라고 보고 특히 국민의힘당엔 당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신하건대 복당은 됩니다. 제가 김거희 복당 안 될 것 같다. 되겠냐? 어떻게 그걸 믿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복당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언젠지가 문제지. 근데 국민의힘당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까지 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정말 나중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야말로 양쪽에서 2판 4판 싸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추합니까 그게. 얼마나 찌지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당이 잘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을 찍었다. 7%. 문재인이 못하고 박원순이 못해서 찍었다. 81%. 이것만 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추인할 만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에 등 돌렸다는 2030. 대선 후보로는 이재명 지지한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싫어. 박원순이 잘못했어. 박원순이 성추행했어. 그래서 난 싫어.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지지한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문재인에게 등 돌린 2030 민심. 그래서 이번에 5선을 찍었던 2030 민심.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일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국민의당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재명이 이재명. 2030이 민주당에 등 돌렸어. 그럼 대선 후보로는 국민의당에 누군가를 지지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 지금 지지율 가장 높은 사람이 한 1%, 2%인가, 그렇잖아요. 1%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국민의당에 가장 지지율 높은 사람이 황교안이나 유승민 이 정도인데, 1%예요, 1%.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죠. 그래서 이재명으로 가죠. 이 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는 그래도 두세 배는 나오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고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개싸움이 되고 이 모든 진실이 물밑에서 협상하던 모든 진실이 까발려진다? 정말 이런 추한 꼴을 당하기 싫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만 작작하고 진짜 공정한 경선판을 깔아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해서 이길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 정도 능력 없으면 하질 말아야지. 그 정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무슨 어이없는 꿈을 꿔.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럼 그렇지. 사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습니다. 판사 이익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대선 때.